네. 수기요법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있잖아요. 내가 양파를 다듬어야 되면은 양파를 어디를 먼저 칼이 들어가서 잘라야 되지? 이런 거 있죠. 배추를 다듬으려면 배추를 어디부터 칼을 대야 돼? 생선을 손질하려면 어디부터 머리부터 잘라야 돼? 꼬리부터 잘라야 돼? 지느러미부터 잘라야 되라는 어떤 그 원리적인 요소를 찾잖아요. 수기요법에도 자기들만의 원리가 있어요. 원칙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해줄 수 있는 원리를 한번 알려주면 본인들 거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을 서 있는 사람에서 세 등분을 한번 해보자. 자,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눕니다. 한의학에서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안개와. 폐에 물기가 쫙 들어가는 호흡하는 걸 안개와 같다 그랬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세탁기에 세제랑 빨래가 섞이는 과정을 거의 그렇게 묘사했고, 그 다음에 배설되는 거를 하초, 또랑과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부류를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뇌가 있어요. 뇌. 살아있다라는 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뇌라는 거랑 크게 인체 뇌가 있고, 요 뇌가 있고, 긴 뇌, 이거 긴 뇌, 척추, 긴 뇌, 또 여기 이렇게 있어서 장뇌. 장뇌 중에서 장은 대부분 소장을 얘기해요. 이 세 개의 뇌가 공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졌거나 어떤 질환상의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어디 부분에서 얘네를 통제할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항상 머리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라 그러냐면 통제하는 것, 통제. 이 긴뇌라고 하는 척수는 통제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 신경 레벨에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내장기 쪽에 있는 소장은 역할적으로는 얘가 진짜 문제가 되는 우리 몸의 그 장구적 요소의 키를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키. 핵심적 요소인 소장 쪽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뇌에 있는 의식과 내장기에 있는 의식이 두 개가 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형수의 내장기를 적출해서 일반인에게 갖다가 적출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 잘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성격이 어디서 좌우되나 봤더니 내장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유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적 요소들은 장기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장부의 기운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결국 치료의 관점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장부의 기운을 더 많이 생각하자. 소장 쪽의 에너지를 보자. 그러면 여기서 중초와 하초의 기운의 에너지가 결국 치유의 기운의 에너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머리 부분, 목 부분, 이 부분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좀 얹을 거라고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요 뇌라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뇌간이라는 뇌가 있고요. 두 번째 변연계라는 뇌가 있고, 세 번째 그 위에 대뇌 피질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이 뇌간은 생명의 뇌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뇌. 변연계는 감정의 뇌라고 얘기를 해요. 대뇌 피질은 이성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개의 뇌 중에서 치료적 관점에서 제일 많이 접근하는 뇌는 뇌간입니다. 여기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뇌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목 부분을 먼저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내장기에 있는 장뇌라는 그러니까 결국 뇌간과 장뇌라는 이 두 군데에다가 우리는 치료의
핵심적 에너지를 넣고 여기서부터 풀어내려가는 거죠. 목이 아파서 팔이 저려요. 또 어깨가 아파요. 팔뚝살이 굵어요. 또 이거부터 등이 아파요. 체형이 틀어졌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통증을 해결해 준 사람이냐, 통증을 해결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체형, 바디, 체형을 컨트롤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체형을 잡아주면 통증이 케어되는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몸은 편해질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개념이 이 사람의 몸을 어디다 갖다 놓는다? 중력선 안에 갖다 놓는다.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다가 몸을 갖다 놓으면 그 몸은 좋아진다는 걸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체형과 통증의 개념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의 에너지가 장내와 그 다음에 여기 뇌간 쪽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수기를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수기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얘기하죠. 수기를 잘하는 방법은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거 말고요. 그냥 진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져요? 그 진짜 좋아지는 자리 좀 알려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 키를 달래. 왜? 그거 가지고 쓰면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했던 그 답은 몸에 다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나와 있는 해부학, 이미 나와 있는 근육학, 이미 나와 있는 경락학, 이미 나와 있는 해부생리학, 이것 이미 다 세상에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단 내가 끄집어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조제하는 거죠. 자, 밀가루 팔고요, 파 팔고요, 양파 팔아요, 고추 팔아요, 마늘 팔고 고춧가루 다 팔아요, 당면을 팔고요. 자, 이걸로 뭘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레시피를 달라고 그래. 계속 나 레시피를 줘. 목 디스크를 빨리 치료하는 레시피를 내놔. 나 허리를 치료하는 레시피를 빨리 내놔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핵심적 뇌관과 장내와 그래비티가 연관되는 레시피를 먼저 줄게요. 답을 먼저 던져줄 거야. 답을 먼저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지고 역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살이라면 20살의 아이라면 저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자, 이거는 안테리어야, 여기는 포스테리어야. 이게 전면이야, 후면이야, 해부학적 기본 자세야, 여기는 스컬, 두개골이야, 이러고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역으로 답을 먼저 던져놓고 찾아 들어가자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지금입니다. 몇 가지의 답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답을 주는데 머릿속에서 뇌관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장기 쪽의 그 문제 장내, 그리고 중력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혈액순환, 얘를 먼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인체가 좋아지는, 어떻게? 반드시 좋아지는 5가지 포인트. 자, 뭐라 했냐면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 인체가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예요. 자, 그럼 또 인체에서 꼭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자리, 문제가 일어나는 포인트. 흉쇄골근, 가각근, 1, 2, 횡격막, 3, 요추 1번.
인체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는 자리들. 자, 그러면 인체에서 걸려있는 매듭을 뒷매듭과 앞매듭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매듭. 뒷매듭은 후두골, 유양돌기. 두 번째, 흉추 7번. 세 번째, SI 조인트. 이게 우리는 천장관절. 앞매듭, 단준. 두 번째, 배꼽. 세 번째, ASIS, 전상장물부. 여기는 매듭이에요. 자, 그리고 인체에서 근막이 꼬이는 곳. 하나, 모상건막, 두피. 두 번째, 배꼽. 세 번째, 중둔근.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미리 답을 알려줍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면 먼저 답안지를 봅니다. 풀이집을 보면서 아, 이렇게 풀어주는 거구나 라고 익힌 다음에 다른 문제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3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진짜 답을 다 드렸어요. 어쩌면 요거를 탈탈 털으면 저는 미천이 없습니다. 이제 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역으로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역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찾아 들어가야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가 왜 해필이면 요추 1번이야. 왜 요추 1번이 인체에서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라고 신 교수는 얘기를 했을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요추 1번이라는 것은 일본의 구로카 선생님이 그 테크닉 중에서 똑바로 차례짜서 있을 때 요추 1번이라는 단어를 먼저 저한테 알려줬고, 또 제가 고민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피가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돌려고 하는데 이 피는 동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맥적 요소를 얹은 과정을 설명하더라. 정맥을 얘기한다는 거죠. 정맥을 얘기하는데 이 정맥은 근육이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혈액을 컨트롤하는 것은 머슬, 근육이더라. 그런데 근육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은 너브, 신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더라. 배꼽 밑에 하지에 있는데 이쪽에 근육량이 하지에 많은데 하지를 통체적으로 풀 수 있는 신경레벨이 과연 어디였을까? 물론 사람은 하나지만 하지 쪽에서는 요추 1번부터 그 신경가지가 갈라져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좋아지게 하는 하지 쪽의 그 에너지는 요추 1번부터 봐야 된다. 제가 약간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체 전체의 70% 정도가 요추 1번에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70% 중에서 요추 1번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치료할 때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추 1번을 찾아놓고 하지 관리할 때도 요추 1번부터, 골반 관리할 때부터 요추 1번부터, 몸 안에 피가 돌아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려도 요추 1번부터 그 답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추 1번을 찾아서 시작을 해주면 머슬이 블러드, 혈액을 움직일 수 있는 너브가 요추 1번부터 발까지 연결되는 첫 번째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있고, 두 번째, 쇄골이라고 잡아놓고 제가 30%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30%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30%는 왜 30%는 단어를 쇄골에다 놓습니까? 얘기합니다. 하지에서 70%가 일어났으면 팔과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소통이 과연 어디까라고 했을 때 신경의 올가미는 사각근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돌고 신경의 소통을 어떤 길목처럼 막고 있는 것이 쇄골입니다. 근데 이 쇄골이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쇄골에 따라서 체형의 변화가 옵니다. 제가 이따 여러분들하고 실기할 때 쇄골이 위치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항상 요추 1번과 쇄골뼈를 머릿속에 그 기준점을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요추 1번은 전체가 좋아지게 하는 70%, 쇄골뼈는 전체가 좋아지게 하는 30%의 그 먼저 답을 얹어놓고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횡격막입니다. 이 횡격막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주냐면 살아있는 곳의 움직임을 펌프해 주는 것이다. 횡격막은요, 숨을 들이마시면 움직이죠. 근데 여자들은 복식호흡이 잘 안 됩니다. 흉식호흡이 되다가 임신하게 되면 복식호흡, 흉식호흡도 아닌 목으로 호흡을 합니다. 목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흉쇄도구나 사각근 쪽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팔이 저리고 팔뚝살이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이런 현상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출산하는 분들의 차이점이지만, 횡격막을 움직이면 우리 인체에 650개 근육이 다 움직여요.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체의 혈액순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650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이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장기가 움직여요. 자, 횡격막을 기준으로 동맥, 정맥, 식도가 내려가서 위가 매달리고 소장이 매달리고 대장이 매달리죠. 이 식도를 통해서 움직여서 내장기들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고요.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 있고요. 횡격막은 앞쪽에 장요근이 붙고 뒤에는 요방형근이 붙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인체의 앞과 뒤에 모든 장부들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따가 횡격막을 움직이는 횡격막 호흡과 간 펌핑 운동 치료법을 할 겁니다. 얘를 움직이고 만질 줄 알아야지 전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요거고요. 네 번째는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피가 돌아야 되니. 종아리를 풀면 몸 안에서, 그러니까 종아리를 풀면은 몸에서 어디까지 좋아지냐 물어봐요. 일본에서 썼던 종아리를 주물러라 책 보면 당뇨까지 난다고 써 있어요. 참 거짓말 같은 책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전체의 혈액순환을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아리를 푼다는 것은요, 의미적인 에너지가 틀려요. 심장을 꺼내서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시킬 것이냐? 아니요. 심장은 내보내는 게 역할이에요. 다시 심장으로 피를 올리게 하는 것은 종아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아리 푸는 것도 저랑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할 겁니다. 종아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종아리에 접근할 것이냐고 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 상경추입니다. 말씀드렸던 머리 경추 1번 위에는 뇌관이 얹어집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뇌, 연수, 숨차. 이게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게 읽기 힘드네요. 그죠? 네. 생명의 뇌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칸막이를 둘러서 말을 해야 되겠다. 생명의 뇌인데, 좀 천천히 할게요. 내가 내 이산화탄소에 내가 질식하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뇌관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생명의 뇌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수기적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저랑 상경추에 대한 얘기를 실기할 때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멀리서 오셨잖아요. 멀리서 오셨는데 요 5가지 답을 저랑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종이에다 써놔도 못 써먹어요. 저랑 해봐야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답이 다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 공부했던 목보다 이 순서대로 한번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전체적인 순서대로 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까지 이걸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로 올게요. 인체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는 3가지 포인트라고 있죠. 요거는 원리적인 요소가 그겁니다. 심장의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편안하게 내려가요. 근데 역으로 심장의 피가 일로 올라가는 거는
거꾸로 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것이 양쪽 어깨와 교근이 작동할 때 그 피가 머리로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심장의 피가 제일 많이 고통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 흉쇄교근 안에 있는 경동맥이에요. 경동맥하고 여기 사각근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푸는 거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할 거고, 두 번째가 왜 횡격막에서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쫙 빨아서 요 위쪽에 있는 간한테 정맥에다가 얹어가지고 피를, 동맥이 아니라 거꾸로 정맥에다 이렇게 영양분을 간한테 보내요. 근데 이 간이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이 횡격막이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물기가 그대로 있어. 수분기가 이대로 그대로 나오면 탈수에 걸려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돼요? 수분을 빼야 돼. 빼고 찌꺼기만 변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한 바퀴 돌립니다. 거꾸로. 그냥 쭉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역으로 올라가요. 변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그거 알았어요? 변이 타고 올라가는 거?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를 상행결장이라 해요. 상행결장이 왔다가 딱 꺾어집니다. 앞으로 와서 행행결장. 자, 이게 상행결장은 옆구리 중간에서 있어요. 행행결장은 앞쪽에 있어요. 딱 꺾어지는 포인트를 봤더니 요추 1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또 요추 1번. 딱 중복되죠? 지금 제가 잘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중복된다는 게 치료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의 폭을 넓게 만드는 거예요. 아, 중복되는구나. 그럼 저 자리 진짜 중요한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매듭갑니다.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내가 힘든 겁니다. 그거 알아요? 아픈 사람들 관리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내가 맥이 빠져 있거나 내가 힘이 빠져.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런 데 있죠.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나 몸이 진짜 안 좋아. 나 오늘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을 나갔더니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돈 내고 받겠다 왔어요. 해주면서 되게 서글플 때가 있어요. 저 진짜 그런 데 많았다니까요. 나 진짜 몸이 아픈데 나도 50견이 왔는데 50견 환자 왔는데 나보다 덜해. 근데 해주면서 나도 모르게 서글픈 거죠.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내가 힘들이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해부학실에서 고민했어요. 사람의 몸에도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 그 비밀을 찾으면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문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어떤 비밀의 문을 여는 문이 있겠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얘기했던 상초, 중초, 하초를 따져놓고 우리 몸에서도 앞과 뒤를 따져놓고 한번 답을 찾아보자라 했던 게, 제가 찾았던 게 뿌리가 등 쪽이니까 등 쪽에 있는 매듭부터 한번 찾아보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타래처럼 뭔가 그것을 풀어놓으면 상초의 기운, 중초의 기운, 하초의 기운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찾은 데가 이 목 쪽이에요. 얘 매듭 푸는 것도 저랑 공부하셔야 돼요. 뒷매듭 푸는 거. 매듭을 풀어놓으면 상초의 기운이 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고민했던 거죠. 내장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내장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데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뿌리잖아요. 등 쪽이. 뿌리니까 하나하나 자리를 봤어요. 배수를 봤더니 흉추 3번은 폐고요. 흉추 4번은 심포고요. 흉추 5번은 심장이고요. 흉추 9번은 간이고요. 흉추 12번은 위더라고요. 여기서 핵심 자리 하나를 찾아야 되냐라는 걸 고민해봤어요. 근데 여기 12번이 위잖아요. 흉추 12번이 위죠. 팔꿈치가 끝나는 여기가 12번이에요. 그러면은 위장을 잡고 싶으면 여기를 쳐야 되는데 속이 아니고 여기 안 치고 우리는 저 위를 치더라고요. 그곳이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내장 신경줄기라 부르고 그 가운데가 흉추 7번이더라고요.
이곳이 여자들 우리 속옷 브레이저 라인이잖아요. 지금 정각부 밑에 여기가 내장기의 핵심적 포인트겠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 매듭은 내장기의 중심적 뿌리, 중초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장관절이라고 있어요. 여기 8개 구멍이 있죠. 한료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8개 구멍이 있죠. 요 관절을 천장관절을 불러요. 혹자는요, 이쪽 세계의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요, 저 천장관절을 진짜 허리가 아픈 포인트를 천장관절로 부르더라고요. 저 천장관절을 풀고 싶은데 여기 딱 천장관절 여기 있죠. 거기 바로 앞에 자궁이 붙어 있어요. 임신한 여자분들을 손으로 거기 치면 유산됩니다. 그 포인트가 또 가임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스키장 같은 데 가서 잘못해서 엉덩방아 쪄서 거기가 돌아가면 불임이 돼요. 자궁의 에너지가 틀어지기 때문에 저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천장관절을 푸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매듭을 풀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앞매듭을 또 풀어야 된다는 거죠. 뒷매듭이 뿌리예요. 앞매듭이 열매입니다. 열매라. 앞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앞매듭은 유두 가운데에 있는 요 단중 또는 전중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의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푸냐면 단중의 부분에서 그 그립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데 이걸 제가 또 실기 때 해야 됩니다. 여기를 상초의 기운을 봅니다. 자, 이제 배꼽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계속 구독자 선생님들 제자들 찾아다니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배꼽을 자꾸 누르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배꼽을 계속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배꼽을 왜 누릅니까? 도대체 배꼽을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를 제거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배꼽은 엄마랑 아기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 우리는 끊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아기가 탯줄로 엄마랑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 놓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했냐면 태아가 처음에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처음에 수정될 때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입하고 항문부터 만들어져요. 팔다리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탯줄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내장기에 전부 다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꼽이라는 곳을 풀어주면 전체의 기운의 에너지가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내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근막을 풀어주면 전체가 소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장기를 풀어주고 싶은데 이 내장기를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없어요. 폐를 꺼내서 주무를 수 없어요. 간을 꺼내서 주무를 수가 없더라.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하나의 응집된 곳이 배꼽이라는 곳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사람 몸을 교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걸 경험하셨어요? 그게 몸 안에서 탁한 기운이 내장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피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배꼽을 통해서 모든 오장육부의 도끼가 다 빠져나가요. 수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할 때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꼽의 도끼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똥내 나죠? 냄새 나죠? 그게 배꼽에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배꼽을 푼다는 거는 몸 안에 장부의 기운에 연관되는 소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저랑 같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중과 배꼽, 중초고 하초는 여기 부분이 ASIS입니다. 이 부분을 자극을 주면 뒤에서 천장관절이 뒤에 자극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앞쪽에서 자극을 줘서 뒤쪽을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ASIS가 세 번째 매듭입니다. 이렇게 매듭적 요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서 답을 찾고요. 이제 근막이 꼬이는 자리 두 군데, 세 군데 자리를 제가 탑니다. 얘도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너무 약이 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한참 공부에 빠질 때
우리 한 선생님들하고 사암치법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일침요법이라는 것도 써요. 침을 하나 가지고 탁 찔렀을 때 좋아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2000년도가 오게 되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몸 안에 모든 병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2020년이 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죠? 근데 사람 몸을 만지다 보면 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그냥 오늘은 어디 하나만 딱 풀어주면 전체가 확 딱 좋아지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진짜 여기 풀면 다 좋아지는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찾았던 자리가 머리에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닭은 날개를 잡고요,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요. 사람은 그런 것이 있겠다. 만약에 연결된 것이 어떤 근막의 연장선상이 있다면 사람의 몸에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박실에서 두개골을 해박 교수님하고 봐도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솜사탕을 샀어요. 지금 막 만드는 진짜 아저씨가 바로주는 솜사탕은 이렇게 풍성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람이 안 사니까 꽂아놨어요, 옆에다가. 뜨거운 여름에. 그때 어떻게 솜사탕이 다 녹아버리고 위축돼 버리죠. 근막이, 저는 카데바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해박실에서. 근데 내가 봤던 카데바들은 일단은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약품 처리가 됐고 또 냉동도 돼 있었고 해동도 되는 과정에서 그 근막이 그 풍성한 근막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위축돼 있던 근막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보고 왔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수기치료하면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가 또 틀리냐면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근육인데 해부학적으로 카데바리스에서 봤던 그 승모근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어깨 움직임하고 또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랑 또 여자한테 버림받았을 때 어깨 있잖아요. 최성수 씨의 노래 있죠.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나오죠.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나오죠. 담배 연기에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남자분이 뭐예요? 지금 묘사된 게 등을 돌리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 보고 너 왜 울었더니 아니 나 우는 거 아니야. 담배 피우려고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갔어. 요 과정인데 이 남자가 슬프다고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서서 어깨가 움직인 거예요. 승모근이.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어깨 안 움직이고 서가지고 가만히 울고 있으면 누가 그 남자가 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싫다고 떠났던 여자가 그 남자가 등 돌리고 있으면 그치 이럴 텐데 남자가 등 돌리고 눈물도 안 나는데 계속 그럼 마음이 또 아파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 그게 표현이잖아요. 또 애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엄마한테 들어올 때 엄마 하고 어깨 힘주고 들어왔잖아. 나 100점 맞았어!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어깨 숙이고 이러고 들어오죠. 이게 감정의 에너지가 몸에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수기할 때는 누워있는 사람은 감정이 일단 비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라고 하고 한의학적으로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제가 교수다 보니까 교수들은 어떤 버릇이 있냐면 너 그 얘기 왜 하는데? 그게 원리가 뭔데? 이거 선행 논문이 뭐야? 이거를 근거를 대라고 얘기하는 게 교수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근거를 못 대요. 왜? 찾다가 내가 그냥 원조 근거가 되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거 신원봉 교수가 그랬어. 내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실험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퇴에다 손을 대고 후두근에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손이 바닥에 닿지 않았던 사람이 손이 바닥에 닿아요. 근막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켰더니 손바닥에서 그 사람 몸에서 뭔가 틀어지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세대인가? 쌀을 사면 일반 푸대에 실을 뜯으면 툭툭툭 그 뜯어봤던 느낌 있으십니까? 건빵을 샀을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실로 건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도 툭 풀었던 느낌. 아니면 겨울에 학교를 가는데 살얼음이 얼었어. 그래서 내가 발로 밟았더니 바다삭 깨져요. 그 느낌? 이게 이제 근막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머리에 백해다 놓고 호흡을 시키면 몸에서 뭔가 교착되어 있는 근막이 풀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근막이고요. 잘 보세요. 영상 나중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려드릴게. 근막이고, 요게 근막선이 하고요. 하나가 신경의 근막을 요렇게 훑어서 옆으로 지나가요. 또 하나는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는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요. 또 하나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좀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막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동맥, 정맥, 신경, 혈관이 서로 새끼 꼬듯이 이렇게 막 가요. 근데 너무너무 웃긴 게 부딪히질 않아. 그 공간에. 근데 몸이 아프면 얘네가 부딪히고 붙어버려요. 이걸 뭐라 그런다? 교착. 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 교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해서 흔들어주거나 풀어줄 때 뭐예요? 그 교착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다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켰더니 이게 틀어지는 소리가 들려, 느껴져요. 투둑투둑. 그러더니 그 사람이 교착된 게 열리니까 손이 바닥에 닿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를 유튜브에 제가 제 영상 중에서 청주에서 강의를 해서 그 여자분 수강생이 평생 손이 안 닿다가 내려가면서 난리 나는 게 있어요, 영상.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머리를 찾았어요. 두 번째는 또 중복됩니다. 배꼽이죠? 배꼽이죠? 배꼽이에요. 배꼽이 또 중복되는데, 제가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해박실에서 배꼽만 뜯어서 배꼽 뒤에 마치 그거야. 황금알을 낳는 그 오리 거위가 있어서 그 황금알의 배를, 그 거위 배를 가르면 금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배꼽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딱 꺼내봤는데 그 뒤에 뭐가 연결되는 게 보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집에서 전기가 여기 뽑는 곳이 있었어요. 뽑는 곳이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내가 여기를 없애고 싶으냐 벽지를 발라버렸다. 근데 이 뒤에는 아직도 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막혀있고 지금은 나랑 단절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배꼽 속에 뒤에는 아직도 모든 장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요법이나 치료법을 할 때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한의학에서는 신걸이라 해서 여기다 뜸을 떠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배꼽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는 모든 장구에 기운적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시라고. 저 30년 동안 고민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꼽을 풀어주는 것, 배꼽 주변을 푼다는 거는 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막이 배꼽에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꽁꽁 묶었어. 어떤 걸로? 기타줄로 다 묶어놓고 제가 딱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줄을,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기타줄을 탕 튕기면 여러분은 눈 감고 있지 모르지만 이분은 느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타줄 하나를 자기 거를 팅 튕기면 나한테 쫙 오겠죠. 내가 배꼽이야. 간, 신, 비, 폐, 신, 위장, 소장, 대장 다 이거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시내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줄을 딱 잡고 탕 놓으면 쫙 하겠죠. 이게 배꼽이라고. 배꼽이 인체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배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본의 그 구로카 선생님 제자들은 배꼽으로 오장육부를 테스트합니다. 오장육부를 테스트하고 배꼽을 통해서 테스트한 걸로 기운의 에너지를 치료하기도 해요. 배꼽이 진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중둔근인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우다가 선생님이 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엉덩이라는 중둔근은 사실은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저 혼자만의 숙제였어요.
책에는 없는데 왜 허리 디스크를 다리까지 아프다는 사람을 엉덩이 중둔근을 풀어주면 좋아지는지 나만의 의문. 두 번째,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을 엉덩이 중둔근을 풀면 왜 무릎이 좋아지는지, 골반이 틀어지거나 골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둔근을 풀면 왜 좋아지는지, 도대체 이상근근도 중둔근을 풀면 좋아져. 이게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거의 만지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중둔근을 풀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한 2, 3년 전에 우리 대학 사람들은 내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나 이거 원리는 모르겠다. 근데 중둔근 풀어라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 그때 우리 홍지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했더니 엉덩이를 주물르면 인체 통증이 뭐 90%가 사라진다라는 책을 주셨어요. 일본 사람이 썼더라고요. 우다가라는 분이 썼길래 제가 그때 체험관리사 교육을 할 때 매주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지금 내일부터 내모레 교육도 또 일본에서 두 분이 와서 들었습니다. 계속 일본에서 주말마다 오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그분이 김수아 선생님이에요. 우리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선생님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 한국 분이지만 나 이분 좀 찾아달라고 했어. 이분. 이분이 되게 황당하죠. 이제 우리 김수아 선생님도 수업 듣고 계시는데 아니 갑자기 서울에서 김수철 찾아달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고객 중에서 연계해가지고 찾았어. 이제 오다가 개인집 찾았는데 도쿄에서 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죠. 제발 좀 이분하고 연락 주셔서 내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수아 선생님이 계속 매일 주고받고, 왜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서울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 찾으니까 연계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갔어요. 도쿄에. 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한국에서 책이 번역될 정도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샵이 몇백 평이 될 줄 알았어. 딱 들어갔는데 딱 베드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 하나. 딱 베드 하나에 자기 책상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요. 요거 타이로 4장 엘리베이터 딱 혼자밖에 못 타는 엘리베이터 알아요? 음식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걸로 올라가서 3층에 요 공간 안에 베드 하나 있는 거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뭐야 이 사람. 책도 쓰고 유명하면은 좀 뭔가 좀 화려해야 되잖아. 근데 우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직원을 안 두는 이유는 내 의지가 직원하고 전달될 때 고객한테 틀리게 전달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디 치료해줘가 아니라 감정과 그 사람의 피를 아무리 직원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 도대체 당신은 엉덩이에 근막이 꼬였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분이 에어로빅 선수였었어요. 에어로빅 선수. 남자. 그리고 이 일을 본인이 다치면서 하면서 그 원리가 벽에 붙어 있는 게 이분도 근막형 선해부학이 붙어 있더라고. 딱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이분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근막이 전부 다 꼬인다는 원리를 이해하셨고, 인체를 흔들어주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풀어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다가 선생님은 딱 포인트를 잡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마사지 할 때 빨리빨리 세게, 어? 스트롱 오아 소프트 스트롱 뒤졌어 막 이러고 하잖아요. 어? 너 세게 해달라고 했으면 진짜 뒤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우다가 선생님은 딱 포인트를 잡으면 잡고 그 자리를 천천히 계속 풀어요. 원리는 뭐냐면 근막이 손상되지 않고 풀어지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2시간을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다가 선생님 초창에서 요 자리에서 특강을 했어요. 2번. 그리고 5월달하고 7월달에 본 강의를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못 오고 있고, 지금 한국어를 저 때문에 공부하고 계시고 아마 요 코로나 끝나면 와서 그 기술 전수하러 오실 거예요. 저는 약속했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론은 내 경험치에다가 우다가 선생님의 경험치를 얹어서 중둔근입니다. 중둔근을 풀면 그 책에 내장계 질환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써 있을 만큼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근막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1시간 이상을 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 오늘
시작하면 여기부터 다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요추 1번부터 쇄골부터 요 순서대로 여러분과 같이 실기를 하겠습니다. 실기는요, 그래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거리상 사정상 본인들이 아무리 들어도 현장에서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하지 않고 만져주는 그 느낌을 받아봐야 진짜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를 이렇게 하시고,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꼭 한번 실기 수업을 오셔서 들어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신 교수가 저렇게 치료를 잘해? 라는 물음이 많이 오고, 두 번째, 진짜 사람 몸이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진짜 차마 영상으로 못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잘 보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전국에 아픈 사람 다 몰려와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제가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야, 저거 짜고 친다, 짜고 하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걸 아는데 모르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고전까지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운 어떤 몸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업 듣는 범위에서까지만 느끼고 외부와 말할 때는 느낀 거를 아무리 표현해봤자 여러분들이 몰라요. 제가 가끔 이럽니다. 수업 때 들은 거 집에 가서 신랑이나 부인한테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오해한다. 신 교수님이 수기치료 막 시범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막 치료하는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뭐라 그래 신랑한테? 여보 그래서 뭐라 그래 신랑은? 가지마. 그게 어나인디만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야 너 이상한데 가지마 이해되는 거거든요. 치료의 세계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보여주고 못 보여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치료적에서는 단계가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깊게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면 저랑 한 2년 수업 해야 돼. 저 건드리면 말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번 할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어저께 어떤 분 글 썼는데 신원범 교수가 좋은 이유는 어쩌면 말을 저렇게 잘하냐. 제가 말을 잘하나요? 끊이지 않고 잘하나요? 그 끊이지 않고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 200번, 300번 강의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연습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본인이 쓰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속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진짜 전문가가 돼요. 잘 만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만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확하게 하다 보면 잘 만지고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것보다 잘 만지고 싶어 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그런 실기, 치료, 그 다음 수기법은요, 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로 살 겁니까? 창의적인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도 많이 버는데.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이 체형관리사 수업을 듣고 체형관리사 많이 돼서 무료 프랜차이즈 수업을 여러분이 간판에 내 이름을 걸을 땐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 가능할 때는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잘 받기 바라고요. 요 원리에 의해 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찍으셔도 돼요. 잠깐 영상부터 끄고요. 아이고 90명이나 보셨네.